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빠밤. 오늘 장은 휴장. 그래서 휴장 특집으로 오늘 요가 해볼 거야.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였냐라고 하면 대폭락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대폭락 매뉴얼, 요거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얘기해보려고. 요걸 제목으로 삼게 된 이유는 하나의 댓글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댓글 어떤 거가 다 있었냐면, 까말리아님이 내가 보는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닷컴버블 같은 대폭락을 예상하더란 말이야. 보고 있으면 말이야,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시간 나면 한 번씩 한번 들려봐 줄래?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유튜버 분들 돌아다니면은 댓글들에서 이런 대폭락을 예상하는 댓글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채널 가서 한번 봐주세요, 이런 댓글들 좀 심심치 않게 봤거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나한테도 물어봐 주셔가지고 어허 그래 하고 가서 봤지. 봤는데 나랑 뷰가 많이 다르시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해봤는데, 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금의 장소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랑 뷰가 많이 다르지만 대하락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요거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 나랑 뷰가 많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누가 맞았는지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니까,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게다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얘기일 테니까 나랑 다르다고 비난하고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대하락을 예상하는 관점에서의 전략을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장부터 한번 볼게. 그래서 차트 어제 QQQ 볼게. QQQ는 어떻게 움직였나라고 봤더니 어제 또 0.618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조지표상 첫 바닥을 만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개구리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또 너무 길게 음봉을 쭉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요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들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이평선들은 무슨 말하고 있나 라고 봤더니, 이평선 자체는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피보나치 상에서 0.618 라인 요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조지표 상에서는 지금 장기 스토캐스틱 어제보다 진행이 많이 됐고, 그리고 중기 스토캐스틱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빼죽하고 첫바닥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에서는 확실하게 침체해서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요거를 주시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사인을 주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진행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져가지고 특별하게 더 봐줄 거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MACD에서도 보면은 장기, 중기 거의 이제 스토캐스틱이랑 그냥 비슷하게 진행이 조금 더 되는 모습이고, 단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RSI 봤더니 요거는 어제도 사실 얘기는 했어. 조금 더 RSI 상에서 쭉 내려와 준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기 시작했으면 이제 앞으로 뿅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좀 위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만들어준 모습을 봐서 여기서 바닥 만들고 올라간 적이 아예 없었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또 쭉 보니까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 아예 없진 않았는데 조금 더 마음 놓을 수 있게 약간 더 아래에서 확 바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들었고, 일단은 요것도 첫 번째 바닥을 완성했고 이제 이후에 더 진행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SBI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보여주는 건데, 거의 바닥 가까이는 왔고 확 이제 올라가 주려면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일단 침체 가까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이는 거고, 토탈에서 봤을 때도 보조지표상에서 어떠해? 라고 딱 보여주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보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개구리 점프를 한번 하고 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요 구역 자체, 이 구간 자체는 내가 대응하는 구간이니까 대응하면 돼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QQQ에서 0.618 확인하는 모습 다시 보여줬으니까 TQQQ한테 가보면은 요 구간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을 거란 말이지. 역시나 그렇지? TQQQ는 이렇게 0.618, 0.786 요 구간 안으로 나에게 대응 구간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레프리가 요거 놓쳤다고 3일 내내 김혜준도 이거 놓쳤어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잘 잡았나 모르겠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 매매에서 요 안에서 포지션 만드는 거를 목표 삼아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몰빵 치는 것은 아니고 이 아래 하락을 또 염두에 두고 반드시 늘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몰빵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아래 하락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여기서 몰빵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될 거니까 늘 구매할 때는 그걸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사실 SOXX에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나게 핫하고, 심지어 댓글로 이런 댓글도 있었어. 뭐지? 집중 쏙쓸 특집편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사실 생각을 했는데, SOXX나 SOXL 얘네 차트를 단독으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나스닥 지수 요거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네가 지금 반등할 만한 포인트고 대응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같은 타이밍에 그냥 SOXX, SOXL 얘네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혹시나 이제 보는 친구들 중에 나스닥은 아직 바닥 아니야, 하락해, 얘네는 조금 더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한편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하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SOX가 버텨? 반도체가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혼자 따로 나 홀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 방향 자체는 늘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아래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도 당연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 다질 때 그런 모습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처럼 지금 0.618, 0.786 요 구간에서 분명히 또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고 나는 그걸 믿으니까 SXX, SXL 여기서 사야지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뷰로 보고 대응을 같이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따로 보고 있다면 하고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이거를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지금 그래서 나스닥 지수랑 같은 뷰로 본다라고 하면 QQQ가 0.618 내가 대응하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얘만 따로 보면은 SOXX거든. 요것만 따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 대응 구간은 사실 이미 지나가서 쌍바닥도 지금 살짝 깨고 내려갔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차트만을 단독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나스닥 지수랑 같은 뷰를 보고 가져가면서 타이밍 맞춰서 대응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아. 그러면 어제 장은 여기까지 봤고, 이제는 일기 제목에 맞춰서 대폭락을 예상한다면 대폭락 매뉴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하락을 보는 뷰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거는 이제 NDX 차트를 켜놨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2007,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움직임인 거고, 지금 오른쪽에 켜놓은 거는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거든. 그래서 요걸 조금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때랑 아주 놀랍도록 차트가 닮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메인이었어. 그리고 장기 2평을 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평 얘기는 이따가 좀 할게. 그러면 요거를 마저 본다라고 하면 조금 확대를 해보고, 그래서 이 2007, 2008 요 차트상에서 지금의 우리가 요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해 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0.786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은 0.236까지 하는데 요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올 거고, 그때부터 이제 대하락, 대폭락이 오고 여기까지 건드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걸 보고 나랑 뷰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런 대폭락 하락 채널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볼게. 대폭락을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라면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렸던 게 피치포크, 추세 없는 추세 매매, 요거를 다루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락 채널 어떻게 그린 거냐라고 하면은 추세가 시작됐던 고점에서부터 최저점, 그리고 최근의 고점 이렇게 그어가지고 채널 피치포크를 만든 거고,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최근의 움직임에서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럼 피치포크 채널 이렇게 그려놓고 요 값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은 눌러볼게. 그럼 설정 값을 이렇게 해놨거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의미 있는 채널 여기서 나는 사 모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 값이 어디냐?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 여기 깜빡하는 0.75에서부터 1번 채널 요 사이에서 이제 모아가면은 평단이 대략 요쯤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요쯤에서 평단을 형성한다면 이후에 이제 와 신분 상승도 깨볼 수 있는 상승을 맛볼 수 있다. 대하락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피치포크 0.75에서 1채널 요 사이에서 이제 평단을 모아가면 되겠다. 그러면 2007, 2008 요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지금의 채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요걸 계획을 짜보면 얘가 이제 0.786을 다시 눌러줬다가 0.236을 도전을 해. 그러면 여기서는 롱 포지션 잡았던 거를 숏으로 바꿔 타는 거지.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예정된 대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쭉 떨어져서 피치포크 상에서 0.75에서 1채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제 숏으로 쭉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갈아타.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일 거니까 그 판단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롱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슉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면 되겠군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폭락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런 폭락 채널을 메인으로 두고 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려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나랑 뷰가 얼마나 다르냐면 말이지. 짠! 지금 이게 이제 내가 쓰고 있는 QQQ 상에서의 피치포크랑 차트인데 여기서 내가 피치포크 그리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해봤어도 이 채널들이 나한테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처음 얘기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예상하는 메인 채널은 여기야. 요 노란 채널.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갈 거다. 그래서 약간 횡보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이어오던 아이고 다시 그릴게. 기존에 이어오던 요런 움직임에서 조금 기울기를 낮춰가면서 그리고 확장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요거를 메인 채널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있는 게 위에 여기는 사실 쓸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한 요 채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요렇게 봤을 때 나의 메인 채널 나의 뷰 자체는 횡보하는 듯 하지만 우상향해가는 요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다르지. 그리고 사실 요 채널 요 바로 제일 하단 요 채널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서도 나 1.75까지도 확장을 해놓은 거거든. 사실 여기까지 이제 바닥을 확인하러 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계획은 여기까지 세워야지 하고 1.75까지 확장을 해봤더니 내가 세우는 피보나치 1.618 여기서부터 이제 딱 맞아가지고 대응 구간에 같이 들어오길래 요 정도는 계획을 잡고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메인 채널 요 정도 이렇게 정해서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뷰가 엄청 다르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랑 뷰는 많이 달랐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대폭락을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120일 200일 요 장기평의 데드크로스 요거를 근거 삼아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로 믿을만한 지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보면은 요때 이제 데드가 났어. 데드가 짱 났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 동안에 데드가 났는데 이 구간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지? 데드크로스가 나는 순간이 저점이었고 이후로는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이후에 데드크로스 구간 여기 쭉 여기서부터 이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데드크로스 난 순간이 저점이었고 이후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데드크로스 났던 거는 또 요 구간 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하락이 이어졌었지. 대폭락 이제 요거는 한번 요때는 맞았던 거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움직였나 골드크로스 났을 때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골드크로스는 여기서부터 났지. 여기서부터는 골든크로스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계속 차트를 또 진행을 시켜보면은 어디서 났던가 라고 보니 여기서 또 데드가 났네. 데드 났던 지점 여기서 데드가 났고 이후의 움직임은 또 여기가 주가 바닥이었고 이후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준 거 보이지. 이렇게 이제 움직였고 또 차트를 쭉 이어서 나가보면은 또 한번 확인되는 데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도 데드크로스 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차트를 쭉 진행하면은 지금
이제는 얘네가 바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역전하기 직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쭉 흐름을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오히려 120일 200을 데드크로스 났을 때 요때를 저점으로 판단하고 사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지 않았어? 120일 200일 장기 입형 얘네 데드크로스 나는 거를 쭉 백테스팅 해봤더니 얘네 너무 승률도 낮고 써먹기가 좀 그래. 그러면 좀 승률 높은 애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지표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써먹는 애는 7일 EMA하고 21일 EMA 얘네로 바꿔가지고 볼게. 사실 얘네 잘 안 쓰는 이유가 너무 매매를 잦게 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우리는 대하락을 피하고 싶은 관점에서 볼 때는 요게 이제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려고. 얘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주냐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데드가 나가지고 숏 포지션 잡으면 쭉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골드 났을 때 다시 이제 포지션을 롱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또 요만큼도 또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후로 여기서도 또 데드가 나. 그러면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매매가 잦지.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후에 요 대하락을 피할 수 있게 해줘, 충분히. 이 구간 자체 쭉 계속 데드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또 골드가 나면서 또 포지션 자체를 바꿔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고, 요거를 최근으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 최근으로 가져와서 보면은 요때도 장기 입형을 단기 입형으로 바꿔주고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었나 라고 하면은 짠! 최근에 있었던 요 하락, 이 하락 자체도 피할 수 있게 해줬어. 진짜 대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방망이 짧게 가져가는 요 전략도 굉장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2007, 2008년도로 돌아가가지고 요때 이제 장기 입형으로 만약에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요거를 백테스팅 한번 해볼게. 이제 7일, 21일 끄고 120일 200일을 켜가지고 다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데드크로스 나고 나서 다시 살 수 있었던 지점, 골드크로스가 다시 났던 때는 요때야. 요때기 때문에 7일 20일로 대응을 했으면 주가 여기쯤에서 다시 잡을 수 있었는데 100일, 120일, 200일 요거를 대응을 했었으면은 요때나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요걸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7일, 21일 요 대응 전략이 얼마나 괜찮은지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요번에 대폭락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피치포크하고 이평선 요걸 써먹는 전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땠어? 진짜로 대폭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영상, 요 전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는 이 전략을 쓰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그 하락 채널 메인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행복한 듯한 우상향 채널 얘네가 메인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르진 않을 거고,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면은 댓글이 살벌해.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 때 하락 아니면 2018 때 요런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하락 의견이 무시를 받기도 하고 좀 조롱받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하락 의견을 내기 위해서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그런 뷰들을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어. 그냥 단순히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봐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신기해하고, 나라면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훨씬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전략 짜보는 것도 재밌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써먹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영상이 길었으니까 댓글은 간단하게 볼게. 일단 애플QLD님 라이브 같이 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라이브는 계획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해주네. 그리고 죽주위 버피님, 제가 최근 XOXL 때문에 걱정인데요. 1월 말에 이제 빅테크 위주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수익률을 18%까지 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유튜브에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 한마디에 자산의 30%좀 넘게 SOX를 단방에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미 초단가는 바닥이 났고 어쩌죠? 진심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XOXL 평단은 26.8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때까지는 빅테크 위주로 이제 줍줍하면서 모아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해보던 빅테크랑 SOXL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 특히나 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이거 빅테크로 18%까지 봤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3 하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단례로 나 같은 경우에 지금 SOXL로 요 움직임 동안의 수익률 거의 60, 70%까지 봤었거든.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고 SOXL은 등락률이 굉장하구나,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유튜브에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 한마디에 했다 하는데, 몰빵하라고 했으면 유튜버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미 총알이 바닥날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인지, 그리고 지금 많이 마음이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 SOX의 평단 26.85 굉장히 괜찮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알이 없어서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기회 줄 때마다 조금씩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가지고 내 마음 편할 정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이제 하락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요때 이제 물 타야지 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빅테크와는 SOX의 굉장히 움직임이 다르다. 이 수익률의 3배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그리고 최근에 내가 여기서 SXL로 60, 70%를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로 60, 70%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김민희님, SOXL 38에 많이 물려서 힘들었는데 보고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보고 배울게요. SOXL이 얼마나 평단 잘 잡았는지 알겠어, 버피? 그리고 김민희님도 38에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또 이제 물타기 전략이나 계획 이런 거 저런 거 세워가지고 또 여유를 두고 장을 볼 수 있는 계획 세워서 보면 될 것 같아. 화이팅! 질 수 없다님, 이제 좀 올라가자. 숨이 안 쉬어져. 그치, 지금 너무 아래긴 하지. 숨 안 쉬어지만 해. ETS님, 순매수 1위가 SOXL이던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탔는데 가질까 싶기도 하고 심란합니다. 진짜 20대 초반 가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나도 SOXL 사실 지금 피보나치 그려보고 상에서는 22달러, 19달러 여기까지도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지금 당장의 흐름 자체는 별로 안 좋다. 그리고 꿀티님, SOXL 들어갔었는데 힘드네. 그치? 다 SOXL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질시스터님, 너무 명쾌하다. 자기가 잘 아는 지수를 기준으로 해보면 된다니. 피보나치 영상 보고 여러 종목 백테스팅 보고 고민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동일하네. 답변 고마워 라고 달아줬고, 이전 영상에서 QQQ는 피보나치 너가 알려준 수치에 맞는데 스파이는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백테스팅 해보고 각 종목별로 수치 다시 최적화시키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준 거고, 반찬 좀 주세요님, 와 CPI, PPI, 국채금리 미친듯이 올라가고 다음 주 더 내려가겠네. 이제는 폭등폭락이 반복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겠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변동률이 큰 장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 해줬고, SY리님,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 분할로 자주 들어가야겠다. 맞아, 이게 정답이지. K님, 왜 5월에는 하락장 예상이 많을까요? 금리 발표, 푸틴 말고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나는 이슈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건 잘 모르겠어. SXL 몰빵으로 물 탈 돈도 없는데 속 쓰려요. 몰빵을 하면 안 돼. 상식을 깨는 대안학이 아니고서는 비상금을 늘 들고 있어야 돼. 현금 비중을 늘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발 얘들아. 내가 만약에 자산이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는 6, 70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30 정도는 정말 현금을 깨는 말이 막 나오네. 정말 상식을 깨는 대안학이 나올 때 쓸 비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들고 있어야지 속 쓸 일이 없어. 알았지? 그리고 이러면 너무 장보기가 힘들 텐데. 신바님, SOX에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정말 많아지네. 이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데서나 죽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피보나치 영상도 만들고 매번 얘기하는데 아무데서나 계속 물 타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속수로 수익 중인 분 1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중 종목 속술편 한번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사실 SXL 요거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QQQ 이제 나스닥 지수 얘네랑 같이 방향을 같이 할 거다라고 보고 타이밍 맞춰서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요거 계획이 없나? 그리고 내가 피보나치 영상도 찍었으니까 아무데서나 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속수를 그어보고 피보나치 맞을 때 샀으면 좋겠고, 물을 계속 타게 되는 이유는 기준이 너무 여러 가지일 때 또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는, 그렇게 되면 물 계속 타다가 시드가 안 남아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기준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기준을 좀 줄여보고 한번 전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신바 화이팅! 그리고 돈이 꽃보다 아름다워님, 오늘 영상 짧아서 아쉬워. 20분 정도 됐는데.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 물량 조절하면서 장투 스윙 가고 세금 많이 내자!
그리고 미스티아리아님 TQQQ IONQ에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내려도 후회 없어요. 요런 자세면 돼. 몰빵하더라도 나 내려도 후회 없어. 지금 충분히 저점이고 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런 자세면은 좋다. 나는 제일 중요한 거 마음 편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갈리기 때문에 늘 언제나 포인트는 내 마음이 편한가 요거를 기준 삼아가지고 투자를 해갔으면 좋겠다. 시크릿 H번님 오늘 알려준 팁 정말 유용하네요. 개인 사정으로 굿바잉 찬스 놓쳤을 때 대응 전략 저도 지금 활용 중이에요. 그리고 피보나치 이어서 보조지표들 보는 법 계속 남겨볼게. 행복한 주말 보내요. 마이클정님 코로나 전고점에서 하락 때까지 가격 및 비중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QQQ 기준을 설명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비중은 더더군다나 너무 천차만별이야. 보니까 월급같이 이제 계속 따박따박 뭔가 현금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이랑 고정 비용만을 가지고 분배하는 사람이랑 또 다르고 그리고 내 현금 전체를 그냥 주식장에 밀어 넣고 현금 비중 빵으로 가지고 가는 게 더 마음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상식을 깨는 하락에서도 나는 60%는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야 마음 편해 하는 사람들로 너무 이거는 비중 조절이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게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피보나치 그려보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마음 편해 이렇게 각자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추가로 보조지표 보는 것들도 준비 계속 해볼게. 진도리님 빠밤 오늘 SOXL에 2명 더 꼬셔서 데리고 들어왔어. 진돌이 처음부터 SOXL 데리고 들어오면 애들 놀래서 욕먹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나는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배수짜리랑 세 배수짜리를 같이 들어가라고 말을 해. 뭐 예를 들어서 QQQ랑 TQQQ를 같이 사게 하는데 QQQ에 한 70 그리고 TQQQ 한 30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무빙을 보면서 자기한테 마음 편한 맞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나는 핸들할 수 있겠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 처음에 당장부터 SOX 이렇게 3배 레버리지에 더더군다나 변동폭이 큰 얘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놀랄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 감안해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혹시 나 욕먹을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알았지? 일단은 뭐 한 배수나 두 배수 요걸로 같이 이제 좀 가져가면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 말 좀 해줘. 영수님 돈황차. 저번엔 똥망이라고 달아주고 이번엔 이렇게 달아준 걸 보니 정말 사연이 궁금해진다. 댄짱님 선을 긋고 대응하는 구간과 매매하지 않는 구간을 정해보니 더 내려간데도 대응이 될 것 같고 마음이 편해졌어. 맞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내가 피보나치 영상도 준비를 했고 요런 댓글 달릴 때마다 너무 뿌듯해. 준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일봉으로도 피보나치 적용이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사실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에서 피보나치 그어보고 이제 타임프레임도 훨씬 작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볼 수는 있지. 나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잠을 자야 돼서. 그리고 꼬꼬봉님 덕분에 주식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고마워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원정님 나 같은 문과 주린이를 위해서 가격 대응선도 꼭꼭 찝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니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알아듣는 것들도 생긴다. 의미 없는 지점에서 풀면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을게. 같이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하기로 하고 라인 얘기할 때 가격선도 같이 이제 얘기해 주도록 할게. BJK님 오늘도 떨어지네 지친다. SOXL 매수하다가 물 타다가 현금 다 소진. 어플 지울래. 도화찡 유튜브는 뜸뜸이 챙겨볼게. BJK 나랑 굉장히 오래 봐온 친구인데 자꾸 아무 데서나 사지 말라니까 계속 물 열심히 타다가 또 현금을 다 소진했나봐. 앞으로는 전략 더 잘 세워가지고 우리 전략대로 기계적으로 매매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장 볼 수 있도록 하자. 지쳤다는 거 너무 아쉬워. 그리고 민장님 금리가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서 장을 후들겨 패네요. 코미공님 일어나면 장대 양봉 떠있기를 바라셨다고 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저스 맙소사님
같이 가보자는 말이 너무 좋았어. 물려도 같이 물리는 물귀신 작전. 대폭락 시기에 들어가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꾸준히 맛있게 물 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질문이 있어. 보통 레버리지 변동성을 기반으로 피보나치 전략 하에 분할 매매를 단타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장투나 안정적인 방향의 포트폴리오도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가 장투 물량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물량들을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피보나치 전략하에 분할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막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나 세배수 애들이 그 중에서도 높아지고 그 스윙하는 구간 채널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추세 상단이다 하면 한두 배 애들이 높아지고 세 배는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정말 추세를 깨는 굉장한 고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이 제일 그때는 높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돼. 이렇게 전략을 짜니까는 주가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이 저절로 되더라고. 그리고 장투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장에다가 발은 담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나는 TQ는 장투에다가 도화표 피보나치 단타 그러니까 스윙을 말해주는 거겠지. 난 데이트레이딩 단타까지는 안 하지만 그리고 맥쿼리 한국인프라 맥쿼리 한국인프라겠지? 내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스파이 두부인 SPLG 요렇게 쭉 밀고 나가볼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맥쿼리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해주기 어렵지만 TQ랑 SPLG 요거 해가지고 전략을 피보나치 삼아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섹터를 가져가 보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맥커리에 그 들어가 있으려나? 뭐 가치주라든지 금융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까? 궁금하네. 그리고 SKKUCN08님 사용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지표명 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 같네? 라고 얘기해줬는데 내가 이거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영상 남길 때 남겨볼게. 쌍바닥님 누나 이가 근질근질해. 너무 많이 물렸더니 나도 아무나 막 물고 싶어. 앙앙. 아 너무 귀엽고 유쾌하다. 댓글 남겨줘서 고마워. 영님 전 두 번째 바닥을 노려봐야겠어요. 이제 첫 번째 바닥 보조지표 상에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두 번째 바닥 노려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도진식님 조심하라고 경고등이 켜졌다고 스트레스 하고 남겨줬고 그럼 오늘 댓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뿅. 그래서 오늘의 얘기 결론은 대폭락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대폭락 매뉴얼. 그래서 대폭락의 관점에서 뭔가 써볼 수 있을 만한 전략. 피치포크하고 이평선 요 얘기를 해봤고 정말로 대폭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전략을 좀 유용하게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 우리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도록 하자. 그럼 안녕. 안녕.